자, 다섯 번째. 제대된 벼슬생활과 용장 좌천, 그리고 용장오도. 자, 참, 왕陽明, 왕수인, 일생에 있어서 참,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사건이, 이제 이때,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갖다가 용장오도라는데, 용장에서 용장이라는 곳에서 깨달았자, 깨달았다. 무엇을 도를 깨달았다. 용장의 도를 깨달았다. 용장오도란 유명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왕陽明일생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왕陽明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504년 33세 병부무선사 주사에 기용된 자, 어떤 사건이냐 하면 1506년 정덕 5년 35세 때에 겨울에 환관 6원을 탄핵하여 항소한 사건으로 귀주 용장역성으로 유배 성격으로 좌천됨. 동시에 그의 부친 왕하도 북경에서 밀려나서 남경 이부 상수로 전부됨. 북경과 남경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북경에서 중앙에서 밀려나가지고 지방으로 전부돼 지방으로 좌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선 말하자면 이 당사자인 이 왕陽明이 황관 6원을 탄핵하여 항소한 사건으로 귀주 용장역성으로 유배 성격으로 좌천되는데, 그 아버지도 연자가 되어서 말하자면 북경에서 밀려난 남경 이부 상수로 진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 명나라는 이 황관 때문에 부패해가지고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명나라 때는 황관, 즉 내시들의 이 바로가 심했습니다. 그 황관들이 막 이 황제 주위에서 황제 그걸 갖다가 호도해가지고 황제를 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황제를 호도해가지고 자신들 마음대로 국정을 갖다가 농단을 하고 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황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건이라는 황관이 있었는데, 황관 유건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전행하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보다 못해 막 유건을 탄핵하고 했는데, 그때 마침 왕陽明도 이제는 유건을 갖다가 탄핵하여 항소해가지고 그 황관 유건이 앙심을 품고 그래가지고 그 황제를 부추겨가지고 마지막 어떤 왕陽明을 좌천시킵니다.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다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용장이 이르기까지 에피소드. 황관 유건은 어릴 때 거세되어 내시가 되어 그죠. 무종, 황제, 그 당시에 황제가 무종입니다. 무종을 수행하며 동궁에서 놀았다. 그러니까 태자 때를 갖다 동궁이라, 동궁. 우리나라도 이제 태자, 세자 때 동궁이라 하죠. 그런데 원래 유교 국가에서 동궁을 두고 이야기해. 동궁은 맞으면 궁을,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이름인데, 맞으면 태자, 세자가 이제 그 건물에 살기 때문에, 태자 또는 세자를 갖다가, 별칭 동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로 건물 자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건물 자체를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건물 자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고, 바로 태자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궁에서 놀았다, 동궁에서 놀았다 하기 때문에 있으면 건물이라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동궁에서 놀았다. 무종은 당시에 아직 나이가 어렸으며 유건이 술수를 부려 무종의 환심을 샀다. 무종은 등극한 후에 즉시 유건을 내감감으로 임명했다. 내시 황관의 어떤 책임자죠. 황관의 총책임자죠. 내감감으로 임명했다. 당시에 무종의 총리를 받은 황관은 유건 외에도 체리인돼 있어서 이들을
팔당으로 불렸고 국정을 진행하였다. 백성들을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팔호로 일컬어졌다. 8마리 호랑이다. 그 이야기니까. 그 옛날에 또 중국 역사에서 옛날에 또 그 황간에 있던 바로로 유명했던 그 시대가 그 후한 말이죠. 후한말 10상시 10명의 그거 내시들 10명의 황관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그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그 10상시들을 밀어내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나서고 그 하면서 나중에 그 이게 이제는 그거 뭐 동탁 이런 인간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그 조조 그 동탁을 이제 밀어내자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어떤 조조와 유비와 송건이 이제 나가지고 삼국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십상시라는 어떤 10명의 내시가 중국 역사에서 유명했는데 여기서 이제 팔당이 이제 유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진행과 발언을 두고 볼 수 없어 신하들이 그들의 행위를 상사에 지탄하였지만 유고는 즉시 7인과 연합하여 황제에 가서 그 몇 년의 수 울며 하소연하였다. 무종은 이들을 더 이상 충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중용하고 유건을 사례감의 요직에 맡겼다. 상산 신하들은 파면되었고 오히려 그 상산 신하들이 파면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산 신하들은 파면되었고 심지어 그중 충신 왕은 사형에 처해졌다. 명대는 상서의 초고는 먼저 내각에 보내지는데 내각의 관원이 황제 대신 이 상서의 초고에 비답을 하고 아울러 초안의 말을 그 초고에 쓰고 부분을 황제에 올려 황제가 최종 제기를 하였다. 이것이 명왕조의 표사제도인데 유건이 정권한 후에는 모든 표사가 유건의 뜻에 따라 쓰였다. 그러니까 마치 유건이 황제를 덕이었고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온 권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간 유건이 위로는 임금인 무종을 속이고 아래로는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며 충신을 배척하면서 아울러 자신의 신복을 심어 중요한 직위를 장악하자 정덕 5년 10월에 급사중 벼슬입니다. 급사중 대승과 의사 박원희가 함께 상사하여 유건을 탄핵하니 유건이 오히려 임금인 무종에 참언을 하여 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하여 두 사람이 감옥에 가둬지게 되었다. 왕수연은 이때 병부 무선 청리사 주사를 맡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이분의 항소 두 사람을 구출하여 하였다. 왕수연의 상소 중에 간신을 버리라는 말만 있고 유건을 탄핵하라는 말이 없었지만 유건은 이를 보고 대로하여 크게 화를 내어 성지 임금 명수죠. 성지를 날조하여서 왕수연을 옥에 가두고는 자신이 직접 감독하여 곤장 40제를 치게 하였는데 형 집행자에게 힘을 다하여 치게 하여 왕수연은 거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왕수연이 당시에 오지였던 서쪽의 귀주의 용장역성으로 유배 성격의 좌천을 가도록 만들었다. 용장이란 곳, 용장이라는 곳의 역은 옛날에는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옛날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대기해두고 있는 곳을 역이라고 역. 그러니까 말마 보고 되죠. 말마. 통상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역참이라고 역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역참 중에서 역이란 글자 써가지고 이제 용장역 그 역성은 그 역을 관리하는 그 하급관리를 말하죠. 그 역성 역을 관리하는 하급관리 용장역의 역성 우리 역참하는 옛날 역참이라 썼는데 역참 해가지고 뒤에 참자는 우리가 아까 여요 아까 여요 역 사진 있었죠. 사진 거기에 그 여요 참이라서 여요참 중국 발음 위요 짠인데 그 옛날에 역참 중에 우리가 기차역을 오늘날에 보면
그 한국이나 일본은 역착이라는 두 글자에서 이 역자를 떼가지고 무슨 부산역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중국은 역참 중에 참자를 떼가지고 아까 여요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오늘날 그 역의 의미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역참 두 글자 중에 그 한국과 일본은 앞 글자를 떼가 사용하고 중국은 뒷 글자를 떼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이에 그치지 않고 왕순이 용장을 하기 전에 먼저 항주에 가서 양병한다, 병을 요양한다. 왜냐면 뭐 곤장을 색다를 맞아가지고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치료하는 어떤 그런 요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항주에 가서 양병한다는 정보를 얻고는 자객을 보내 왕순을 자살하려 하겠다. 이게 찔러 죽인다 이죠. 스스로 죽는 것은 스스로 자살로 여기서는 찔러 죽인다는 얘기죠. 찔러 죽인다. 자객도 찔러 죽이는 그거 이제 사람이니까 자객을 보내 찔러 죽이게 했다 이거죠. 자살하려 계획했다. 그러나 왕수님 기계를 발휘하여 결국 탈출하였다. 다음은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방금 이야기한 어떤 아주 그 무협소설 같은 그 드라마틱한 무협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협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기 화면으로 읽어보든지 아니면 PDF 파일로 읽어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자객이 그 왕수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 하는데 왕수인이 참 곤장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참 제대로 어떤 그 대항도 못하는 상황에서 끌려가 죽을 상황에서 왕수인이 잠시 또 이 이야기에서 내가 왕양명이라고 썼습니다. 왕양명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나는 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또 이야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객들로부터 벗어난 왕수인은 몰래 남경으로 와서 부친 왕하를 만나 뵙고 이제 부친이 이제는 연자가 돼서 그 왕수인 사건으로 해가지고 아들 사건으로 연자가 돼가지고 이제 부친 왕하도 이제 자친됐다 그랬죠. 남경으로 이제 자친됐다 그랬죠. 남경으로 와서 부친 왕하를 만나 뵙고 용장으로 감에 대해 회의적으로 말했다.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객이 나를 죽이러 오고 이랬습니다. 내가 참 이 상에서 조족의 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참 용장까지 가기 싫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부친 왕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미 조정에서 네게 명을 내렸으므로 네게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 너는 역시 임지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왕수인은 용장으로 가게 됩니다. 용장 도착 후 1508년 정덕 3년 37세 용장에 도착. 왕순이 좌천되어 간 귀주의 용장역은 현재 귀주성의 성회, 중국에서
각 성, 각 지방정부, 각 성의 그 중심지를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그러니까 절강성의 그 중심지, 절강성의 성회는 그 항주고, 강소성의 성회는 남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들 성회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모르고 성도 우리가 도시할 적에 그 도사서가 성도 하는데 원래 그 중국 표현은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귀양시 귀주의 성회가 아니라 귀양시 귀주의 중심지가 귀주라는 그 성의 중심지가 귀양입니다. 귀양시 그 북쪽 그게 그 외곽에 그 인근 이제 근교의 그 인접지역의 한 어떤 그 작은 행정구역, 현단위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수문현이라고 씁니다. 수문현. 입구에 내가 이제 가보니까 또 내가 여기 가봤죠. 내가 가보니까 입구에 왕악성지, 왕양명하기로 왕악성지라고 크게 쓰여 있음. 북쪽의 수문현의 용장진에 있음. 현 밑에 이제 우리나라의 읍 정도 되는 데가 그 용장진에 있음. 왕수인은 용장에서 어느 날 도를 깨닫는데 그가 도를 깨달은 사건을 용장오도라고 일컬음. 자, 여기 이제 이 귀주성. 여기 이제 절강성. 황영민 고향인 절강성이고, 자신의 아버지는 이 강수성에 있는 남경에 좌천대 갔습니다. 이 북경에서, 북경 중심지에서 이 강성까지, 강서성이고, 강서성, 이는 강소성. 이 강소성까지 멀리 그 강수인의 아버지가 좌천돼 갔죠. 그래도 뭐 고향 가까운 곳이네. 그 이제 다 북경에서 밀려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귀주가 이쪽인데 이 먼 곳까지 이제 귀용입니다. 아주 지금은 여기도 뭐 상당히 이제 발전되어 있지만은 아주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낙후된 그 오지였습니다. 운남성 이거 나중에 청나라 때가 아주 병합되기 때문에 명나라 때는 뭐 여기가 뭐 아주 서쪽 서쪽 끝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귀주성, 아까 귀주성 얘기 귀양시 이 간체자로 이 변양자인데 이제 변양대 간체자 왕양명 할 때 이 약자죠. 귀양시 이 중심지입니다. 귀양시가 귀성 중심지인데 거기 북쪽에 이 수문현 이건 저기 수문현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이제는 내가 그전부터 평소부터 왕양명이 유배에 가서 돌을 깨친 곳이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옛날부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참 2016년도에 내가 참 여기 가봤습니다. 여기 이제 귀양시에 먼저 가가지고 여기 이제는 잠시 이제 묵다가 여기도 물론 나중에 이제 왕양명이 여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왕양명이 이제 귀양지는 수문현에 있는 용장진입니다. 이 지도상에는 이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거의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외곽까지 그거 차를 타고 가가지고 한참 가가지고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데서 또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니까 여기에 수문현. 근데 수문현의 또 중심이 바로 용장진 이다. 거기 이제 갔었는데.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 귀양시 인근. 자, 귀양시가 있고, 여기 수문현. 다른 지는 다 표시가 있는데, 수문현이, 용장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용장지는 수문현의 중심지에, 있어, 그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문현 안에 있습니다. 자, 용장오도. 당시 오지였던 귀주 용장은 온 산이 무성한 잡초로 우거지고 무지 목매고 미개한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 왕수인은 이러한 환경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여 병을 얻기도 하는 등 고난 속에 살았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왕수인은 낙담하지 않고 그곳 사람들을 계몽하기도 하여 민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런 어느 날 이 용장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왕수인의 삶과 사상의 획기적 전환이 된다. 왕수인은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깨닫고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깨달음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이 스스로 갖추고 있으니 바깥 사물에서 리를 구하면 잘못이다 라고 깨달았다. 정주학에서 외물에서 리를 구함이 잘못임을 자각한 것이다. 자, 그렇죠. 자, 어릴 때 청소년기에 친구하고 대나무를 갖다가 격했죠. 격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마침 외물인 대나무를 궁금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그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격죽하에서 국리 대나무의 그 이치를 갖다가 알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것이 다 헛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잘못임을 깨달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주학에서 외물에서 리를 구함이 잘못임을 자각한 것이다. 자,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이 스스로 갖추고 있으니 바깥 사물에서 리를 구함이 잘못이다. 즉 리는 어디 있냐? 내면에 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바로 육구인의 심정리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후 용장 지역과 인근 이제 귀양에서 아까 중심지에서 귀주의 중심지 귀양에서 이제 강학을 합니다. 자, 내가 2016년 용장역에 이제 한번 가보려고 이제 갔었는데, 2016년 8월입니다. 여름 방학 때, 2016년 8월에 한참 더울 때 그때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배낭매고 그냥 갔죠. 예. 그런데 또 막상 가가지고 귀양시에서 수문현에 가서 수문현에 이제 용장 진에 가서 이제 택시 운전사한테 용장역이 어딨냐 왕양명 도로 깨달은 용장역 가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여기 딱 데려다 주는데 막상 가니까 이때 여기에 마침 그때 하필이면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지역 그쪽을 확장해가지고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왕양명 긴윤관 수문현 양명동 문물 보고 왕양명 긴윤관 폐광공고 이래가지고 문을 닫았으니까. 맞으면 이게 보면 전면 재성, 업그레이드 한다는 이야기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크게 만드는 대대적인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한다고 문 닫아놨다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10월 31일까지 폐관한다,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개방 안 한다고 이래가지고, 내가 올 때 왜 이러냐, 참,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문현 양명동 관리소, 수문현 왕양명 기념관. 그래, 참, 이게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도 하필이면 왜 내가 올 때 문을 닫고 이렇게 공사를 하냐 그래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문 닫은 그 위치에서 그냥
배낭 메고 털레털레 그 언덕을 갖다가 이래 쭉 올라가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제 그냥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 보니까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더라죠. 우연히 용장역 노회, 용장역에 있는 그 어떤 일단 회나무 뭐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용장역 노회가 밑에 왕수인 이렇게 왕수인, 그리고 왕수인 시가 이렇게 적혀가 있습니다. 야, 이런 곳이 있구나. 이 뭐 잡초가 오진 지역 여기 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은 곳에 내가 배낭 메고 이래 그냥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내가 앞에 다른 강의 때 보여준 사진은 참 옛날 사진은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돼서 영상 기술이 이제 발달돼서 사진이 참 옛날 사진보다 이제 크게 이제 고화질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 가보니까 조금 전에 거기 왕양시 있는 곳에 조금 더 가보니까 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 위에 보니까 여기에 초스로 용장역 이렇게 적혀있고 옆에 보면 수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 그럼 여기 가면 옛날 용장역 자리구나. 내 목적이 용장역 찾는 건데 아까 다른 때 무슨 기념관 가고 나는 그것이 사실상 목적이야. 아니었죠. 그러니까 기념관이야 요즘 현대에 만든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나는 역사적 장소에 가보고 싶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용장역에 가볼 했는데 진짜 내가 우연히 언덕을 털레 그래 올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용장역 옛날 용장역 자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반전이었습니다. 자, 그래, 용장역에 가가지고, 거기 그 건물에 보니까, 아까 지금, 대대적인 공사하고 있는 공사, 문화, 왕양명 문화, 문화, 기념관, 그런 것을 맡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용장역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이라서 전부 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길래, 내가 창문 밖에서 이래서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니아오 하고 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나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내가 왕양명 유적지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참, 반갑게 환영을 하면서 안에 사무실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사무실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 차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공사 현장 지금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자신들이 안내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은 거기 중간 책임자였습니다. 이쪽은 내고 이쪽은 중국 중간 책임자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소에 사무실에. 그리고 이 여자분은 거기서 근무하는 여직원 가이드 역할도 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직원하고 같이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지역은 공사 현장 이제 아무도 지금 못 들어가 외부인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참 하나 특권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 여직원의 상세한 그 설명을 듣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을 내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6년 8월 가보았을 때 그 지역에는 대단히 큰 규모의 중국 양명문화원이라는 공원을 조성 중이었다. 이 큰 공원을 이제 계획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아파트도 크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내부로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영영명 동상도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현재는 외부에 개방 안 하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재로는 아주 지역이 넓었습니다. 자, 양명동 원래 가장 유력한 학설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회길산에 있는 거지만, 여기도 그냥 양명동이라고 자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명동. 자, 그래, 이 바깥에 이 안에 왕양명 동상이고, 이 밖은 이런 식으로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나는 아까 그 여직원의 안내로 참 특권을 얻어가지고, 여기 달린 하나의 임시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또 그쪽에 또 전시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또 다른 날에 갔습니다. 다른 날에 그냥 또 혼자 가보니까, 안에 들어가니까 또 내가 탐구에서 왔다 하니까 또 환대를 하면서, 아까 남자 직원, 여자 직원 있는 데서도 참, 차를 얻어붓고 환대를 받는데, 여기도 가니까 직원들이 아주 환대를 하면서 차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시설, 장래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설을 만든다. 양명문화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0월 말에 완성되니까, 이미 이제 완성되고도 몇 년이지, 지금 현재쯤 진해 있는 상태죠. 다시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상황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앞 슬라이드에 있는 그 시간 말고 아까 처음 시간, 그러니까 용장역에 있는 그 사무실, 여직원 안내받고 난 그 직후의 시간에 여직원이 안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완여와의 가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완여과. 중국 발음은 완여까지 가보겠느냐,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는 시험도 안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제 수학이 있었습니다. 그 완여가가 바로, 진짜 내가 참 가보고 싶어 한 곳. 단순히 용역역이 아니라, 참 왕양미 어떤 곳에서 돌을 깨치느냐, 참 그런 곳을 가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처음에는 갈 때는 별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완여가에 가보겠느냐, 가보고 싶다면 안내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가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참 BMW로 차를 딱 이렇게 가져오더만은, 내보고 타라더만은,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차를 몰아가가지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용장 5도의 현장은 완여과의 역은 주역의 역인데, 그러니까 이 역을 음미하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와는 여기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곳은 완여과인데, 용장 5도 현장은 완여과인데, 이곳은 지면에서 약간 지하 쪽으로 있는 동굴로서 내부는 어둡고 습기가 찬 곳이었다. 그 옷 안내자는, 내가 이 안내자는 아까 여직원을 말합니다.
그러한 환경이 왕수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쳐 그가 장수하지 못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자, 그 완유가 그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동굴. 이제 동굴 안에 저는 그 여직원하고 같이 쭉 들어가지고 그 여직원 설명을 들으면서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자, 완유가 입구. 또 왕陽明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서 그 참 돌을 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왕陽明이 돌을 깨친 이제 그 장소까지 가봤습니다. 안은 아주 습기가 차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여름철이니까 아주 시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참 여기는 참 여직원한테 여기 참 에어컨이 참 필요 없겠네 하는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 웃었는데 참 안쪽은 아주 시원했습니다. 그래 왕阳明이 안에서 이제 돌을 깼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용장역 현장의 사진이 아니고 왕수인 생가, 그러니까 절강성 여유에 있는 왕수인 생가에 재현한 완유가에서의 용장 오도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에 마치 완여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안에 왕陽明모습을 이제 재현해 놓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용장 오도의 이제 상황입니다. 용장 오도의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앞에는 이렇게 이제 주역이라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책 형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왕陽明이 돌을 깨친 것은 그 주역과 관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역을 읽으면서 이렇게 딱 앉아서 명상을 해서 돌을 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은 여요에서 여의 왕陽明생가에서 재현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귀주 수문현 용장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요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수문현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내가 사진 찍은 내 모습이 있는 그 사진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귀주 용장 인근에 그 지역에는 전부 왕陽明과 관련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 명칭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도 요즘 보면 도로명 이렇게 보면 옛날 거기에 관련되는 무슨 역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명칭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제 완역과 중국발은 완유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격치로 격물치지 할 때 격치로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철학적인 이름을 이제 지어놨죠. 도로명으로서 이제 철학적인 이름을 지어놨죠. 도로명으로서 철학적인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여기 이제 완유라는 지역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으면 그때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그 관련해서 이렇게 명칭을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밤에 그게 내가 조그만 여관에 묵었는데 밤에 여관에서 일하는 여관에서 허드렛 일하는 남자 종업원하고 같이 이제 우리 놀러 가자 해가지고 밖에 산책하자 해가지고 나가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내가 그 왕陽明이 참 돌을 깨친 그런 상황을 하여튼 느껴보기 위해서 한 열흘을 갖다가 이 지역에서 여관에서 머물면서 이 지역에서 마트도 가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이 지역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하면서 열흘 동안 여기서 살아봤습니다. 여기서 생활해봤습니다. 살면서 생활해봤습니다. 자, 양광주점,
이 용장진 간치자로 됐습니다. 용장진 내가 열흘 동안 묵었던 예관입니다. 중국에서는 숙박업소를 주점이라 주점이라 술집이 아니고 술집이 아니고 큰 호텔도 주점이라 하고 이런 작은 여관도 주점이랍니다. 술집이라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술집은 주바 해가지고 조바 해가 주바 그럽니다. 자, 이건 내가 열흘 동안 머물면서 가본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사람이 아주 몇 명 안 됐는데도 영화를 틀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거 에너지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틀어가지고 참 더웠습니다. 한참 더운 상태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귀양시에 있는 귀주 귀양시 양명사 왕양명이 이제 도를 깨치고 난 다음에 그 중심지인 귀양에서도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고 강학을 하고 해서 거기에 왕양명 관련 사당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명사라는 양명사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작은 도서실도 있고 이적 사람들이 이게 쉬면서 책도 읽고 그랬습니다. 안에 가지고 여기 어떤 어린애 데리고 온 부자간에 온 사람들하고 내 한국에서 왔다고 내가 참 이야기하고 이랬습니다. 양명사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왕수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